네, 안녕하세요. 소난스타로록쌤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하루 더 남아있는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휴장이었고, 금요일은 반등이 나오기에는 이 오후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원래 새벽 6시까지 개장을 하는데, 이게 새벽 3시에 문을 닫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35,00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뭐 넘어가느냐 아니면 살짝 밀리느냐 요 사이에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월요일 오늘 새벽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35,000 정도는 회복해 주는 모습이었는데 미증시는 그냥 뭐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음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음봉 넘어갈 때까지는 약하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생각보다 강하다. 1.88% 상승하면서 뭐 테슬라랑 리비안이랑 루시드 그룹 같은 이 전기차 그룹 쪽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5,800포인트를 두들겼다. 아직 뭐 돌파한 건 아닙니다. 바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뭐 어마어마한 증시인 거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 이제 다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뭐 나 홀로 강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특이한 동향인 것이고, 이 상태면은 보통 일반적인 움직임은 그냥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도 빠르게 내려가고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와서 이제 저항 한번 받고 뭐 이중바닥성 혹은 다중바닥성 움직임 만들면서 15,800을 회복하면 다시 한번 16,000 넘어가면서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모습. 이게 흐름이 다우지수보다는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뭐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전일 이제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한 차례 이제 공포감은 갖고야 되지만 미국에서도 걱정할 정도는 되지만 공포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포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오늘 뭐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오전에는 이제 갭상승이 나와도 이게 유지되기보다는 하락 포지션 청산 누르면서 하락 포지션 청산이 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풋옵션 100억대의 청산은 나왔습니다. 반올림은 딱 100억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장중에 한 5, 60억 정도 청산이 나오면서 이제 가능성을 높였는데 어제 오늘 좀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마감에 그냥 기관이 다 가져갔죠. 그러면서 16억밖에 청산이 안 돼서 이제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눌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은 좀 만족할 만큼의 이제 청산 금액이 나왔습니다. 100억. 그래서 뭐 이게 뭐 내일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일 것이고, 만약에 콜옵션 매수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주식 매도로 이제 뭐 연기금에서 뭐 1,000억 매도하고 사모펀드에서 800억, 투신 279억이면 둘이 또 합쳐도 뭐 1,000억이 넘죠. 이렇게 이 기관에서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을 한 7,000계약 정도까지 매도를 합니다. 장중에 개장 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장에 한 11시까지는 좀 누르는 동향이 있었는데 그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동결이었어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만큼 하락이 나온 거, 오늘 결정적인 하락이 나온 거는 이제 오후 2시 정도 기점으로 해서 뭐 물론 그 전에 인터뷰는 나왔는데 모더나 CEO가 이제 제가 메인에도 이제 올려드렸죠. 모더나 백신이 변이에 이 효과가 좀 적을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효과가 더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이. 자, 이미 델타 변이만 해도 지금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백신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은 더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은 백신도 답이 아니구나라고 글로벌 증시의 하락 압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제 2,900 흔들기 정도 하면서 한 2,900 흔들면은 2,880, 70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반등을 노렸어야 되는데 해당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밀리면서 좀 11월 말을 좀 기분 나쁘게 조금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모더나 CEO가 얘기한 거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더나 CEO가 우리 제품 안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모더나 CEO의 목적이 우리 제품이 안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홍보하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니죠. 자, CEO의 목적은 뭐다? 자, 우리는 수주 내에
뭐 수개월이라고도 하는데 수주 내에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을 생산한다, 낼 것이다. 그리고 수개월 내에는 뭐 양산한다라고 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부스터샷 맞아라잖아요. 부스터샷 맞아라. 자, 그리고 모더나 말고 우리 또 화이자 있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칼을 갈고 뭐 준비했다라는 형식으로 뭐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일 안에 양산을 할 수 있다. 2주면은 효과가 나온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주 내에 이제 빠르게 뭐 내년 초 정도면은 이제 내년 뭐 1, 2월 정도에는 이제 백신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양산은 뭐 그 100일 정도면 양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화이자는 델타가 끝이라고 했었죠. 오미크론에다가 뭐 칼을 갈았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델타가 끝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뭐 100일 얘기 나오고 모더나도 나오는 거 보면은 둘 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돌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량 백신이라고 하면은 편하겠죠. 지금 개량된 백신을 준비하고 있으니, 모더나든 화이자든 공통된 말은 이거예요. 개량된 백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맞는 거 당장은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아라. 우리가 내년에 출시할 테니까 부스터샷까지 맞으면서 우리 쪽에 기업에다가 수익을 안겨달라,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목적이, 얘기한 목적이 우리 제품이 안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밀리긴 했지만 985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기존에도 한 960포인트대에서 저점을 잡는 형국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980 이탈한 건 기분 나쁘지만 오후장에 이탈해서 이 부분은 뭐 기분이 썩 좋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뭐 이탈했을 때 이제 트랩성, 속임수성으로 내려왔던 구간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주 정도까지만 회복해도, 980을 회복해도 괜찮고, 만약 이번 주에 회복하면은 코스닥은 정말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회복하면 뭐 제일 좋고, 다음 주까지만 980 회복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 양호한 정도, 코스닥은 여전히 양호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동이 어제 코스닥을 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그건 매수했다기보다는 그냥 받아준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부는 내보냈지만 그래도 11월만 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한 2조 5천억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한 1조 원 정도 매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꾸준히 매수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도 이제 주식 매수 동향은 환율 동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락 포지션이 청산되고 있고, 너무 좀 늦었죠. 조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게 한 2,900선 정도에서만 이렇게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을 텐데, 적당히 불편해도 회복되는구나 생각하셨을 텐데, 좀 과하게 밀린 다음에 이렇게 청산이 나온 게 조금 늦었고, 조금 기분은 좀 불편하지만 12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뭐 콜옵션 뭐 선물 매수 이 정도만 들어오면은 뭐 추가 상승까지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은 반등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동향은 그럼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수가 이렇게 밀렸는데 뭐 좋은 종목이 뭐 많으면 이상하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1만 5천 원 아래쪽에 21선인데 이틀 연속 반등이 잘 나왔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지력 테스트는 나왔는데, 뭐 오늘 조금 밀리긴 했어도 이 구간을 뭐 크게 이탈하거나 하진 않고 아랫꼬리 정도는 달면서 뭐 지켜주려는 모습 보이는 거 보면은 11만 5천 원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면 13만 원 쪽으로 다시 한번 붙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뭐 2,950 쪽으로 회복하는 데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한 축을 차지하면서 공헌을 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오히려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압력을 가하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공헌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회복 정제 쪽으로 가면은 회복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 뭐 미국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이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같은 이 전기차 기업들 상승으로 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오전장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나 뭐 오후장에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PNT, 이녹스 같은 종목들 정도만 조금 버텨주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기 정도는 이제 동생처럼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데, MS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요. 이끌어줄 수 있는데, LG노텍은 기존에 하이닉스 9만 원 말씀드린 것처럼 요 18만 원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은 이 저점 매수 구간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이 구간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렸고, 20만 원 회복될 때도 매수 타이밍이다 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저희가 LG노텍 관련 영상을 뭐 2개나 따로 올려드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30만 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샤프 셧다운, 이제 경쟁사가 셧다운되면서 이제 애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 당연한 거고, XR 기기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쪽으로 갈 때 앞으로 이제 VR 기기보다 혼합 현실에 해당되는 XR, VR, AR보다 이제 더 발전된 이 혼합된 혼합 현실이죠. XR 기기 쪽으로 이제 LG노텍의 카메라 모듈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LG이노텍이 최근에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저항은 32만 원인데 이 구간을 오늘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 좋습니다. 저항은 자주 건드려야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살짝 휴식 구간을 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BH랑 뭐 하이비전 시스템은 항상 뭐 LG노텍 올라갈 때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BH가 또 21,500원 요 구간을 저항 구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1,500원을 가뿐하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BH는 다시 한번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좀 약했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500원 요 구간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 인텔리안테크처럼 개파락이 나왔지만 강하게 양봉으로 이렇게 치솟은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19,000원 오늘 좀 건드리면서 뭐 보합으로 마감은 했지만 저항을 건드리는 정도는 된다. 19,000원을 넘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뭐 ST판 같은 경우는 이제 CMO 증설 후에 작년에 두 차례 증설, 올해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증서로 최대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에 노바티스의 이제 렉비오가 FDA에서 승인받으면 추가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신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했기 때문에 좀 휴식 구간을 찾을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이상 진행 중인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나파모스타트랑 이제 니클로사마이드 이 복합 치료제 개발 기존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14,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뭐 해결 기대감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31,000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이렇게 뭐 치료제나 이런 관련주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항에 걸려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식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토픽으로 추천하면서 이제 61선 살짝 걸쳐놨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정부에서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최근에 재택 치료 관련주들, 그 UL스케어 관련주들 좀 움직였었는데 후발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움직였던 뭐 인성정보나 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쉬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쪽에 뭐 순환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YJN 게임즈 같은 경우가 뭐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과거부터 M게임하고 YJN 게임즈,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종목,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이제 VR 시절부터 2016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플레이 위드 뭐 이런 종목들 이제 그 지스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뮤직 스튜디오 아직도 건재하고, 대신 이제 뭐 덱스터나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게임빌, 위메이드 맥스, 뭐 MP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좀 건전한 메타버스 NFT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다 정도로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 이제 예상보다 좀 더 하락이 나오면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나마 이제 하락 포지션 조금 청산하면서 이제 살짝 뭐 흔들기 정도만 나오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주 중반 이번 주 중반 정도부터는 반등이 나올 텐데 이번 주 중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코스피가 한 2,950 정도까지만 회복해준다 해도 나쁠 거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80포인트 정도만 회복해도 뭐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를 회복해 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 중반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종목을 교체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등 구간 잘 노려가지고 포트폴리오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 12월이 돼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